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AMD 노트북들이 이제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터프 시리즈 제품이고요. 터프 중에서 가장 막내라고 할 수 있는 R5 4600H의 GTX 1650 Ti가 장착된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상세 모델명은 TUF-A15, FA506II, HN195 모델입니다. CPU는 AMD 루노아르 R5 4600H가 탑재되어 있고 메모리는 DDR4 16GB 3200MHz 1개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추가 슬롯 1개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X 1650 Ti가 탑재되어 있고 VRAM은 GDDR6 4GB입니다. SSD는 NVMe 512GB가 탑재되어 있고 2.5인치 스토리지를 추가할 수 있는 확장 슬롯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는 15.6인치의 광시야각에 색재 연율은 NTSC 45%, 밝기는 280니트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FA506 중에서 낮은 스펙인 48Wc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무게는 2.3kg입니다. 이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99만 9천원입니다. 이 제품 CPU는 인텔의 i5와 대응이 되는 R5 4600H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DR4 16GB가 싱글램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건 옵션에서 듀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GTX 1650 Ti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GDDR6 4GB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성능이 상당히 잘 나왔었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512GB가 장착이 되어 있고 패널이 15.6인치의 NTSC 45%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밝기는 280니트고요. 근데 이 패널에 대해서 약간 아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패널에 대한 아쉬움이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마음으로 바뀌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품을 받아보면 보통 이제 이런저런 테스트를 많이 해봅니다. 뭐 파이어 스트라이커도 돌려보고 시네벤치도 돌려보고 그 다음에 게임도 다 구동을 해보고 온도 체크도 다 합니다. 근데 이게 체크를 하면 할수록 야 이거 가격이 99만 9천원인데 성능이 이 정도면 야 이거 완전 미쳤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가성비 깡패라는 말을 리뷰할 때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길래 제가 가성비 깡패라고 하는지 그거는 이따가 확인을 하시도록 하고요. 이 제품 먼저 외관이랑 확장 포트 그 다음에 내부부터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판은 기존의 에이수스 로고가 빠지고 터프 로고가 프린팅된 메탈 소재의 상판으로 심플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쪽은 육각의 허니콤 디자인을 적용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디자인을 신경을 썼습니다. 다음은 내부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의 히트파이프는 제품의 사양이 그리 높지 않은 제품인 만큼 심플하게 되어 있고 배터리는 48Wc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기본 16GB가 장착이 되어 있고 추가 슬롯 1개를 지원합니다. 르노아르 시리즈는 메모리를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해야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8기가 듀얼로 구성을 하거나 16기가를 추가해서 32기가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키보드는 15.6인치 사이즈의 풀배열 키보드를 가지고 있고 터치패드가 기존과는 다르게 아래쪽 클릭부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확장 포트를 보시면 우측에는 켄싱턴 락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는 USB 2.0A 포트가 드디어 생겼고요. 좌측은 전원 포트, 유선 인터넷 포트인 RJ45 포트, HDMI 2.0 포트, 그리고 USB 3.2 타입 A 포트가 2개 있고 디스플레이 포트를 겸하는 USB 3.2 타입C 포트 1개, 3.5파이 4극 오디오 단자 1개가 있습니다. 자, 터프 제품의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없었어요. USB가 없이 그냥 딱 막혀 있었죠. FX 504, 505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USB 2.0A 포트가 딱 생겼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마우스 연결하세요 라는 그런 포트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반대편에 USB-C 타입이 이제 DP 포트를 지원합니다. 원래 이제 ROG에 적용이 됐던 모델이죠. USB 타입C가 DP 출력을 지원을 하면서 그래픽 카드를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어요. 외부 모니터 연결하실 때 지포스 그래픽 카드에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 모니터를 연결을 하실 거다 하면은 디스플레이 포트가 지원하는 모니터를 연결을 하시되 그래픽 카드랑 그 케이블을 그 USB 타입C to 디스플레이 포트, USB 타입C to DP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케이블을 이용을 하셔서 디스플레이 포트를 지원하는 모니터에 연결을 하시면 아무래도 뭐 최고의 화질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래픽카드랑 바로 연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제품이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예전의 터프 시리즈들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고 이제 터프 시리즈 같은 경우도 약간 이게 이제
좀 고급화가 되어 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고급화가 되어 간다라고 할 만큼 성능도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성능 테스트는 시네벤치 R20을 먼저 구동해 봤습니다. R5 4600H면 인텔의 i5급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실행을 했는데요.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3264점으로 9세대 i7 9750H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줬었고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커에서는 CPU 점수인 피직스 점수는 18440점이 나왔습니다. GTX 1650ti의 그래픽카드 점수를 확인해보면 1336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전체 점수는 9467점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판매가 100만원 이하의 노트북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프로 보시더라도 9세대 i7 9750H의 최고 점수가 3043점 정도인데 R5 4600H가 3264점이 나오면 이거는 뭐 사실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이어 스트라이커의 피직스 점수도 i7 9750H가 15709점을 기록했는데 R5 4600H는 18446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실제로 게임에서도 상당히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게임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먼저 오버워치 플레이 영상입니다. 옵션은 프리셋 값으로 그대로 두고 프레임 제한만 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투 상황이 아닐 때는 140에서 160프레임까지 아주 잘 나왔고요. 전투가 치열해지고 격돌 중인 상황에서도 100프레임은 항상 방어를 하면서 아주 성능이 잘 나왔습니다. 또 모니터가 어댑티브 싱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노트북에서 나오는 프레임을 모니터 주사율이 그대로 맞춰지니까 티어링 현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구동 시에는 노트북 온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도가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CPU 온도는 아머리 크리에이트에서 표기되는 모니터링 값을 우측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시작에는 100에서 120프레임 사이를 유지하면서 프레임이 상당히 잘 나왔었고요. 낙하산 강화 시에는 프레임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았고 평균 68프레임 정도 수준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값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품질을 보셔도 옵션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도 프레임이 75에서 85프레임 정도 수준은 계속해서 잘 나왔고요. 온도도 78도에서 82도 사이로 유지가 되면서 발열도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널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패널 스펙을 확실히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터프 시리즈에도 설치 방법이 적용이 되는 ROG 사용 설명서 영상을 그대로 따라 하셨으면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윈도우즈 HD 컬러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모니터 패널에 색 프로필, 즉 캘리브레이션 값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 검색창에 색 관리라고 검색해서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 장치의 내 설정 사용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아래쪽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보이시죠? ASUS FA506II 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확인하시면 ICC 프로필이 추가가 되었죠? 추가된 걸 클릭하고 우측 하단에 기본 프로필로 설정 그리고 창을 닫아주세요. 그렇게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색 프로필이 생겼죠? 그러면 윈도우에 내 모니터 패널에 색 프로필이 등록이 되어서 모니터 패널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색상이 표시가 됩니다. 이걸 적용시키려면 윈도우를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색상표를 띄워보면 패널의 색감에 비해서 색상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RGB 100% 패널보다는 못하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을 할 때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색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고 게임 비주얼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8가지 기본 설정 값이 있는데 여러가지를 클릭해보면 캘리브레이션 값이 조금씩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작업하실 때는 비비드 모드로 하시면 색상이 제일 괜찮고요. 아래쪽 바에서 미세 조정도 가능합니다. 색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네벤치는 3D마크 피직스 점수를 보시니까 CPU가 장난이 아니죠. 뭐 i7 9750보다
훨씬 월등히 더 높게 나오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GTX 1650 Ti 같은 경우도 메모리가 GDDR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진짜 되게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온도도 굉장히 착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가장 높게 나온 온도가 그 3D 마크 피직스 점수를 피직스 테스트 할 때 CPU를 체크하죠. CPU 온도가 93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온도를 체크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AMD CPU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PU 온도를 체크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를 제가 다 다운받아서 체크를 해봤거든요. 동시에 돌리는데 이 프로그램이랑 이 프로그램에서 표시되는 온도가 다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좀 정확하지 않고 막 들쭉날쭉하고 얘는 낮게 나오는데 얘가 높게 나오고 이럴 때 있고 또 거꾸로 나올 때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리뷰에 사용할 수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고, 지금 실제로 제일 정확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ASU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아머리 크레이트의 온도를 체크를 CPU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체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뭐 ASUS 제품에 탑재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ASUS 제품을 측정하는 데는 그 부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현재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한동안은 이렇게 리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드웨어 모니터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인텔 CPU 때도 그랬어요. 최신으로 나오면 이 CPU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패치라든지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온도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정확하게 온도가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온도랑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성능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CPU가 성능이 너무 높게 나와서 이거는 좀 이게 인텔 i7 9750을 바른다라고 할 정도 수준이 확실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아까 가성비 깡패, 뭐 가성비가 미쳤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실제로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가성비가 좋고 인텔 바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패널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아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색깔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주고 나면 이제 ASUS에서 제조할 때 캘리브레이션 된 값, 캘리브레이션이라 그러면 이제 이 제품, 이 모니터에 대해서 색을 이제 정확하게 맞춰서 최대한 색상을 잘 낼 수 있을 값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게 제공된 값을 적용을 확실히 해서 보니까 이 정도 패널이면 색감 그래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sRGB 100% 패널보다는 약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패널 옛날만큼 막 되게 못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준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편집을 하시거나 사진 편집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민감한 분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제품의 구매 링크는 제가 아래쪽에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었습니다.